가상자산, 코인. 당신이 정부가 정말 시민한테 현금을 요구하는 일은 안 하지 않아? 재호는 대답했습니다. 이건 보안 절차고 국가 기밀이야. 그래서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국가 기밀. 당신이 뭘 한다는 거야? 우리 자산이 완벽하게 보호되는 거야. 보호? 5천만 원을 현금으로 가져오라는 게 보호야? 민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속았어. 이건 사기야, 분명히. 재호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40년을 우체국에서 일했잖아. 규칙과 정직함으로만 살아왔어. 그 규칙과 정직함이 당신한테 독이 됐어. 사기꾼들은 당신 같은 사람을 노려. 침묵이 흘렀습니다. 내일 은행에 가지 마. 이건 범죄야. 민숙은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재호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아침 일찍 눈을 뜨는 습관은 40년 우체국 근무 시절부터 몸에 밴 것이었습니다. 이재호 72세. 정년을 맞이한 지 벌써 1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서 일하던 그의 삶은 이제 텅 빈 시간으로 가득했습니다. 민숙은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70세의 아내는 요즘 들어 좀 더 늦게까지 잠을 청했습니다. 재호는 거실의 낡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오전 9시, 재호는 증권사 앱을 열었습니다. 핸드폰 화면에는 파란 숫자들이 떠 있었습니다. 퇴직금 전액을 투자한 주식 계좌. 처음엔 상승했습니다. 며칠간의 희열. 하지만 지난 몇 년간 손실은 계속되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혼잣말로 중얼거리던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전화 너머의 목소리는 무척 정중했습니다. 마치 은행원처럼. 안녕하세요. 저는 금융정보분석원 FIU 특수팀의 김 팀장입니다. 선생님께 긴급한 문제가 생겨서 전화를 드립니다. 재호의 손이 굳었습니다. FIU? 금융정보분석원? 뭔가 익숙한데 낯선 공식적인 그 이름. 선생님의 이름이 이재호 맞으시죠? 네. 맞는데요. 서울시 강남구에 거주하시고 최근 증권사 계좌에서 가상자산 거래와 자금 세탁 의심 거래가 적발되었습니다. 그는 증권사 거래 기록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재호의 심장 박동이 급격히 빨라지고 어리둥절하여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은 매우 중대한 사항으로 현재 수사 진행 중입니다. 자금 세탁? 그 단어가 귓가에 박혔습니다. 자금 세탁이라니. 마치 자신이 범죄자인 양. 아니, 저는 그런 거 모르는데요. 선생님께서 모르셨다면 더 큰 문제입니다. 귀하의 계좌가 타인의 불법 거래에 이용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상황에서 선생님의 자산을 보호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너무도 진지했습니다. 마치 정부 관계자답게. 재호는 생각했습니다. 40년을 우체국 지국장으로 일하면서 단 한 번도 규칙을 어긴 적이 없는 자신. 정직함이 유일한 자산이라고 믿었던 자신이 지금 어떤 혐의를 받고 있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선생님께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려야겠습니다. 이 사건은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절대 다른 누구에게도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가족에게도요. 재호는 불안했습니다. 경찰이 오는 건 아닐까? 순간 민숙이 거실 쪽으로 걸어오는 발자국을 들었습니다. 뭐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일찍. 민숙이 나타났습니다. 재호는 급하게 핸드폰을 내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여행지 검색하는 거야. 거짓말이었습니다.
평생을 규칙 속에서 살아온 남자가 처음으로 진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 뒤에는 공포가 숨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명예, 정직함, 그것들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공포. 핸드폰 화면의 파란 숫자들은 여전히 깜빡였습니다. 그날 저녁 재호는 거실에만 있었습니다. 민숙은 언니네 집에 가고 없었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을 때 재호는 벌써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김 팀장님이세요? 이 선생님, 서류 검토가 완료되었습니다. 우체국 40년 근무, 신용도 최상으로 확인됩니다. 선생님을 특수자산보호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특수자산보호 대상.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지만 왠지 안심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어떻게? 선생님의 증권사 거래 기록을 보니 상당한 자산가시군요. 정직한 경력과 함께라면 매우 신뢰할 수 있으십니다. 문제는 속도입니다. 자금 세탁 조직이 현재 선생님의 계좌를 동결하려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동결이라니. 재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동결이라고요? 그럼 지금 바로 진행해야 합니다. 특수 보안 절차가 필요합니다. 현금을 통한 특수 보안 인증입니다. 현금 인증이요? 네. 디지털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물리적 자산으로 인증하는 것입니다. 고위험 자산가만 받는 극비 절차입니다. 현금 5천만 원을 인출하셔야 합니다. 재호에게 5천만 원은 큰 금액이었습니다. 5천만 원을요? 지금요? 내일 오전에 은행에서 인출하세요. 그 후 우리가 지정한 장소에서 이를 특수보안 코인 지갑으로 변환합니다. 코인 지갑이라고요? 가상자산 말씀이신가요? 네. 현금으로 인증한 후 가상자산 계정에 입금하면 선생님의 자산이 완벽하게 보호됩니다. 이것이 마지막 절차입니다. 재호의 가슴이 떨렸습니다. 입술이 바싹 타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아주 중요합니다. 다른 누구에게도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가족에게요. 이 절차가 알려지면 조직폭력배가 개입할 수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 9시에 은행에서 인출하신 후 저한테 바로 전화하세요. 다음 지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통화가 끝났습니다. 바로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벌써 왔어? 민숙이었습니다. 예상보다 일찍 돌아왔습니다. 응, 통화하는 것 같더니 재호는 들킬까봐 재빨리 핸드폰 화면을 어둡게 했습니다. 아, 병원 예약 전화야. 거짓말이 또 나왔습니다. 병원, 이 저녁에? 말도 안 돼. 민숙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남편을 노려봤습니다. 아니야, 맞아. 저녁에 확인 전화가 오네. 뭔가 있지? 오늘 이상해. 계속 몰래 전화 받고, 자꾸 핸드폰 숨기고, 재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라니? 당신 얼굴이 창백한데, 무슨 일이에요? 민숙이 가까이 와 재호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의심이 아니라 염려가 있었습니다. 재호는 망설였습니다. 가족한테 말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하지만 한 입을 덮고 자는 아내한테는 말을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야 지금 이 사태를 잘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정부에서 연락이 왔어. 정부, 왜? 내 계좌가 자금 세탁에 연루됐대. 민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금 세탁? 당신이? 말도 안 돼. 뭘 하다가 그런. 나도 몰라. 누군가 내 계좌를 도용했대. 그래서 특수 절차가 필요하대. 특수 절차? 뭐, 어떻게? 재호는 자신이 해야 할 말을 했습니다. 현금을 인출해서
특수 보안 코인 지갑으로 변환해야 한다고 해. 민숙이 쭉 물러섰습니다. 코인. 당신이 응, 미쳤어. 당신이 코인을 한다고? 우체국에서 40년을 정직하게 일만 했던 당신이 그래서 정부에서 도와주는 거야. 내 신용도가 높아서 특수 절차를 해준다고. 정부가, 어느 정부가, 경찰, 검찰, 금융정보분석원, FIU. 금융정보분석원? 난 처음 듣는데 그런 곳이 있어? 그리고 정부에서 시민한테 현금을 요구하는 일은 안 하지 않아? 민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니야. 이건 보안 절차고 국가 기밀이야. 그래서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국가 기밀. 당신이 뭘 한다는 거야? 재호는 민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나를 믿어. 이렇게 하면 우리 자산이 완벽하게 보호되는 거야. 내가 나이 많아서 사기꾼들의 타겟이 되는 거고, 정부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야. 보호. 그게 보호야? 5천만 원을 현금으로 가져오라는 게. 임시로. 그걸 코인으로 변환하고 나면 코인. 당신 제정신이야? 코인 사기 많잖아. 뉴스에서 봤어. 젊은 애들도 다 망했는데 당신이 이건 괜찮아. 정부가 주관하는 거야. 정부가 진짜 그럼 왜 비밀이야? 정부 프로그램이면 공개적으로 하지. 왜 가족한테도 말하면 안 된대? 재호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당신 속았어. 이건 사기야. 분명히. 아니야. 내가 40년을 우체국에서 일했잖아. 규칙과 정직함으로만 살아왔어.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길 리 없어. 이건 보안 절차고. 그 규칙과 정직함이 당신한테 독이 됐어. 사기꾼들은 당신 같은 사람을 노려. 명예심 강한 사람, 규칙을 지키려는 사람. 당신이 자금 세탁에 연루됐다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어? 명예가 떨어질까봐. 재호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민숙의 말이 정확했습니다. 내일 은행에 가지 마. 이건 범죄야. 사기라고. 그럼 내 자산은? 내 명예는? 있는 그대로야. 사기단이 뭘 한다고 해도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도 손댈 수 없어. 재호는 침묵했습니다. 당신 정신 좀 차려 제발. 민숙은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그 밤 재호는 뒤척였습니다. 민숙의 말도 맞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김 팀장의 말도 그럴듯했습니다. 자신의 명예, 자신의 자산. 새벽 3시 재호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숙은 등을 돌리고 깊이 자고 있었습니다. 어제 싸움 이후 그들은 같은 침대에서 등을 맞댄 채 밤을 보냈습니다. 재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핸드폰을 들어 화면을 보니 이미 여러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계좌 동결까지 18시간 남았습니다. 재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 6시 김 팀장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네. 이 선생님 일찍 일어나셨네요. 김 팀장님, 너무 불안해서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당연합니다. 하지만 오늘 절차를 완료하면 모든 게 끝납니다. 선생님의 명예도, 자산도 모두 보호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은행에서 고액 현금 인출에 대해 문진표를 작성하라고 할 겁니다. 이건 모든 고객이 하는 거니까 당황하지 마세요. 문진표요? 네. 현금을 어디에 쓸 건지 물어볼 겁니다. 이때 절대 중요한 게 있어요. 자금 세탁이나 정부 절차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됩니다. 은행원이 의심할 수 있거든요. 그럼 뭐라고 해야 하나요? 자녀분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녀분 결혼자금이라고 말씀하세요. 자연스럽고 그럴듯합니다. 재호는 메모했습니다.
딸 결혼 자금. 거짓말 같지 않은 거짓말. 그리고 또 한 가지, 은행원이 출금 목적을 다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긴장하지 마시고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선생님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국가에서 선생님의 자산을 보호해주는 것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은행원이 혹시 누가 이 돈을 받는 건가요? 누구랑 만나세요? 라고 물으면 개인적인 거래라고 말씀하세요. 더 이상 설명하지 마시고요.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더 말할 수 없다고 하세요. 네. 개인적인 일. 선생님, 자신감을 가지세요. 당신은 피해자입니다. 범죄자가 아닙니다. 은행원에게 주눅들 이유가 없습니다. 재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 같았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좋습니다. 오전 10시, 은행에 가세요. 인출 후 저한테 전화하세요. 보안 담당자와 만날 시간을 정하겠습니다. 통화가 끝났습니다. 재호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자신감을 주입했습니다. 당신은 피해자다. 당신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 아침 9시 재호는 민숙 몰래 통장을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30분 후 은행에 들어서자 재호의 손이 떨려왔습니다. 5천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싶은데요. 은행원은 재호를 살펴봤습니다. 잠깐만요. 신분증 확인하겠습니다.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은행원은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표를 내밀었습니다. 고액 현금 인출에 대한 확인 문진표입니다. 작성해 주세요. 재호는 펜을 들었습니다. 출금 목적. 수령인이 있나요? 비정상 거래 여부. 재호는 천천히 문진표를 작성했습니다. 딸 결혼 준비. 은행원이 문진표를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재호를 바라봤습니다. 결혼 준비금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누군가에게 이 돈을 건네주시는 건가요? 재호는 미리 준비된 대사를 했습니다. 개인적인 거래입니다.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은행원은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사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혹시 누군가의 지시나 제안으로 이 거래를 하시는 건 아니신가요? 사기나 스미싱 같은. 재호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이건 미리 준비하지 않았지만 자연스러웠습니다. 아니요. 아무도 저한테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부를 믿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15분 후 두툼한 현금 봉투가 재호의 손에 들려졌습니다. 5천만 원. 금액의 크기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은행을 나온 재호는 주차장으로 향하며 김 팀장에게 전화했습니다. 가슴이 떨렸습니다. 인출 완료했습니다. 좋습니다. 현금을 안전한 곳에 보관하세요. 오후 3시, 강남역 8번 출구 근처 환전소 앞에서 우리 보안 담당자를 만나실 겁니다. 그곳에서 현금을 건네주고 거래 증명서를 받으세요. 절대 다른 누구한테도 말하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금 봉투를 검정색 가방에 담았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현관에 민숙과 사위 준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장한 남자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디 다녀오셨어요? 준영의 눈에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민숙이 이미 모든 걸 말했을 것 같았습니다. 아, 그냥. 그런데 이분들은 누구신가? 은행 다녀오셨죠? 재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준영의 목소리가 차분하지만 단호했습니다.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 팀장 10년, 그는 이 패턴을 수천 번 봐왔습니다. 아무것도
어머니가 다 말씀해 주셨어요. 금융정보 분석원, 자금 세탁, 현금 인출, 보안 담당자. 아버지가 피싱 범죄에 당하신 것 같아 우리 팀원들과 같이 출동한 겁니다. 준영이 아버지의 손에서 검정색 가방을 빼앗았습니다. 아버지, 이거 보세요. 준영이 핸드폰을 켜서 무언가를 보여줬습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아버지한테 걸려온 전화번호들이에요. 제가 다 추적했어요. 다 다른 번호들이죠. 일반 휴대전화 번호들이에요. 정부 발신 번호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아버지, 이건 보이스피싱입니다. 고급 피싱이에요. 아버지의 우체국 경력, 증권사 거래 기록, 모든 걸 다 조사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약점을 찔렀어요. 약점. 명예심. 아버지는 명예를 무엇보다 중시하시는 분이에요. 자금 세탁이라는 말 하나면 얼마나 당황하실지, 그리고 은행원의 문진표를 어떻게 빠져나갈지까지 모두 예상하고 있었어요. 재호는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몸에서 힘이 쭉 빠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다 사기입니다. 철저히 계획된 사기예요. 민숙이 목이 메인 채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조직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준영이 컴퓨터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수십 개의 신고 사건이 떴습니다. 지난 3개월간 이 조직에 의한 피해 신고만 57건입니다. 피해액은 총 50억 원이 넘어요. 그리고 준영이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일부 피해자들은 자살했습니다. 평생 모은 자산을 하루아침에 잃고 가족들 앞에 설 수 없었던 거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재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재호를 준영이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현금은 아직 전달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막을 수 있어요. 재호는 침묵했습니다.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민숙이 다가와 재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팀원 중 한 명, 김 수사관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사장님, 저희가 상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후 3시, 강남역 8번 출구 근처 환전소 앞에서 보안 담당자라는 사람이 현금을 받기로 했다고 하셨죠. 우리는 그 자리에서 그 자를 체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조직의 수장인 김 팀장을 놓칩니다. 이 조직은 계층화되어 있거든요. 전달 측은 일개 말단일 뿐입니다. 수사관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더 큰 물고기입니다. 이 조직 전체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더 높은 위치의 인물들을 잡아야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건데? 재호가 물었습니다. 역작전입니다. 이 가방에 있는 현금을 가짜로 바꾸고 GPS 추적기를 부착해서 전달책을 통해 더 높은 조직까지 추적하는 거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문제는 김 수사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사장님이 직접 그 자리에 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전달 측은 이미 이사장님의 목소리와 특징을 알고 있거든요. 대체자가 나타나면 의심할 거예요. 그건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 민숙이 일어섰습니다. 네, 사모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건 위험한 작전입니다. 너무 위험해요. 아버지가 투입되는 건 안 됩니다. 우리가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준영이 말했습니다. 다른 방법? 김 수사관이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을 준비하려면 최소 하루가 필요합니다. 준영이 팀원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이번 기회는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재호는 수사팀원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모두 진지한 표정으로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모두의 시선이 재호에게 향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버지, 57건의 신고, 50억 원의 피해, 그리고 자살한 사람들. 재호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내가 이 일을 막지 못하면 또 다른 누군가가 나 같은 처지가 될 거 아니야? 민숙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진심이야? 응.
내가 할 수 있어. 그 사기단들을 잡는데 도움이 되고 싶어. 준영이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혹시 그들이 의심하면 폭력을 쓸 수도 있어요. 아버지 연세에 나이 때문에 더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재호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나는 평생 규칙을 지키며 살았어. 우체국에서 40년을 정직하게 일했어. 그런데 내 그 정직함이 이용당했고 내 명예가 무너질 뻔했어. 재호가 준영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물러난다면 나는 평생 이 수치감을 안고 살아야 할 거야. 하지만 지금 나가서 이 조직을 잡는 데 일조한다면 내 명예는 내가 직접 되찾는 거야. 누가 아니라 내가. 준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나는 노인이니까 사기단들도 날 의심하지 않을 거고. 내 이 약함과 늙음이 오히려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김 수사관이 준영에게 시선을 던졌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신호였습니다. 준영은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72세 노인의 눈에는 두려움보다 결단이 더 크게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 준영아, 내 말을 들어줘. 이건 내가 하게 해줘. 재호가 다시 말했습니다. 준영은 오랜 침묵 끝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재호가 투입되기로 결정이 난 후 집은 본격적인 작전 회의장으로 변했습니다. 아버지, 여기를 보세요. 김 수사관이 환전소 앞에 CCTV 지도를 보여줬습니다. 이곳에서 이곳으로 이동할 때 자연스럽게 GPS를 부착합니다. 이 물병을 떨어뜨린다는 핑계로요. 재호는 초소형 GPS를 손가락 끝에 올렸습니다. 이렇게? 정확합니다. 아버지가 우체국에서 돈을 다루셨던 그 손놀림으로. 그리고 이건 초소형 녹음기입니다. 대화 내용을 모두 기록할 거예요. 재호는 여러 번 연습했습니다. 물병을 떨어뜨리고 GPS를 꺼내고 자연스럽게 옷깃에 부착하는 동작. 준영이 곁에서 봤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손은 정확했습니다. 완벽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만약을 위해 준영이 작은 무선 통신기를 건넸습니다. 이걸 귀에 끼우세요. 혹시 모를 상황에 저희가 즉시 지시할 수 있게요. 그리고 다른 팀원들이 항상 주변에 있을 겁니다. 오후 2시 45분, 재호는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마당에는 준영의 팀원 8명이 각각 다른 차량에 올랐습니다. 검은색 승용차들, 무선 통신기와 GPS 추적 장비들이 각 차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강남역으로 향하세요. 우리는 아버지 앞, 뒤, 옆에 배치됩니다. 준영의 목소리가 무선 통신기에서 들렸습니다. 알겠어. 재호는 운전했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눈은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강남대로를 따라 차는 이동했습니다. 오후의 서울거리, 쇼핑객들, 직장인들, 평범한 일상. 하지만 재호의 세계는 이미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준영의 음성이 주기적으로 들렸습니다. 가방 안에는 가짜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팀이 미리 준비한 정교한 위조물, 그리고 초소형 GPS 추적기. 오후 2시 50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으세요, 아버지. 준영의 지시였습니다. 여보세요. 선생님, 지금 어디세요? 새로운 번호에서 김 팀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남으로 가는 중입니다. 좋습니다. 오후 3시 강남역 8번 출구 근처 환전소 앞에서 만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주의하세요. 혹시 누군가 따라오지는 않나요? 재호의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아니요.
혼자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3시에 만납시다. 통화가 끝났습니다. 아버지, 잘하셨어요. 긴장하지 마시고 천천히 이동하세요. 준영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래. 오후 3시 8번 출구 근처 환전소 앞 재호는 차를 세웠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쇼핑객들이 오가고 카페 간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상적인 일상의 모습. 하지만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무선 통신기로 보고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환전소 앞에서 대기하세요. 자연스럽게. 준영의 목소리였습니다. 재호는 가방을 들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 천천히 자연스럽게 걸으세요. 준영의 목소리였습니다. 재호는 환전소 앞에 섰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그를 쳐다봤고 또 누군가는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괜찮습니다. 우리가 모두 보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행동하세요. 준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선 통신기에서 팀원들의 목소리도 섞였습니다. 1번 위치 배치 완료. 이번 팀 후방 감시 시작. 주변 CCTV 모니터링 중. 시간이 흘렀습니다. 3시 1분, 3시 2분, 3시 3분. 재호는 가방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습니다. 불안한 사람처럼, 기다리는 사람처럼 그의 손가락이 GPS 추적기를 만졌습니다. 정교하게 준비된 작은 기계. 이것이 모든 것을 바꿀 도구였습니다. 오후 3시 5분. 멀리서 한 남자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캡 모자를 쓴 남자. 신경을 쓰는 듯 주변을 살피며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듣기만 하세요. 지금 수상한 남자가 아버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남자가 전달책인 것 같습니다. 준영이 말했습니다. 남자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재호의 손이 더 떨렸고 팔 근육이 긴장했습니다.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시작이었습니다. 남자가 환전소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재호를 바라봤습니다. 이 선생님, 남자가 말했습니다. 네. 재호가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당신의 보안 담당자입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재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기 때문입니다. 현금을 가져오셨나요? 네. 재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선 통신기에서 준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괜찮습니다. 우리가 모두 보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진행하세요. 보안 담당자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쇼핑객들, 지나가는 사람들. 그의 눈은 예민했습니다. 경험 있는 사기단의 눈이었습니다. 이 근처는 너무 사람이 많네요. 골목으로 들어갈까요? 네. 재호가 대답했습니다. 보안 담당자가 손으로 골목을 가리켰습니다. 환전소에서 100m쯤 떨어진 곳. 건물과 건물 사이의 어두운 공간. 저 쪽으로 가시죠. 재호는 가방을 들고 걸었습니다. 보안 담당자가 옆에서 같이 걸었습니다. 무선 통신기에서 준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1번 팀, 골목 진입 감시 시작. 후방팀, 거리 이주 중. GPS 감지 시스템 준비 완료. 여러 팀원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골목은 생각보다 어두웠습니다. 한낮이지만 건물 사이의 그림자가 골목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좋겠네요. 보안 담당자가 멈췄습니다. 재호도 같이 멈췄습니다. 현금을 확인해 주세요. 재호가 가방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가방을 열자 가짜 현금이 보였습니다. 보안 담당자가 손을 내밀어 현금을 만져봤습니다. 지폐를 한 장 들어 돌려보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재호의 심장은 터질 것처럼 빨리 뛰었습니다. 들통나면 어떻게 하지? 좋습니다. 보안 담당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가방을 저에게 주세요. 네. 재호가 가방을 들어 올렸습니다. 보안 담당자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찰나 무선 통신기에서 준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지금입니다. 작전대로 재호가 재빨리 물병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런데 일이 틀어졌습니다. 물병을 보안 담당자 가까이에 떨어뜨려야 하는데 그만 손이 미끄러져 물병을 너무 일찍 떨어뜨렸나 봅니다. 물병이 너무 멀리 굴러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안 담당자의 옷깃에 자연스럽게 GPS를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재호의 이마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하지? 그 순간 재호가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재호가 갑자기 보안 담당자의 손을 양손으로 덥석 잡았습니다. 보안 담당자의 눈초리가 매서워졌습니다. 왜 그러시죠? 그때 무선 통신기에서 다급한 준영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재호의 심장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호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담당자님, 저에게는 너무나 큰 돈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재호는 아주 걱정스럽고 아주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표정을 본 보안 담당자의 눈빛이 풀어졌습니다. 아, 네. 이 선생님, 많이 불안하시죠? 하지만 안심하세요. 우리가 완벽하게 처리합니다. 보안 담당자는 재호를 위로하는 척 안심시켰습니다. 재호는 담당자의 손을 잡은 채 계속 굽신거리며 잘 부탁한다는 말을 연신했습니다. 선생님 걱정 마세요. 금방 잘 처리될 겁니다. 보안 담당자가 약간 경계를 늦춘 사이 재호는 그의 소매깃에 초소형 GPS를 부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님, 재호가 다시 가방을 들었습니다. 보안 담당자가 가방을 건네받았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자산보호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선생님의 자산은 이제 완벽하게 보호됩니다. 3일 후에 계좌로 입금될 겁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호는 믿는 척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보안 담당자가 재호의 눈을 봤습니다. 누구에게도 말씀하지 마세요. 이게 알려지면 조직 폭력배들이 개입할 수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한 가지 더. 네, 잘하셨습니다. 당신처럼 명예심 있는 분들이 이런 절차를 무사히 마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 말 속에는 조롱이 담겨 있었습니다. 보안 담당자가 가방을 들고 돌아섰습니다. 재호는 그 뒷모습을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남자가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무선 통신기에서 준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GPS 신호 확인했습니다. 아버지, 완벽합니다. 정말 완벽했어요. 재호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손으로 벽을 잡았습니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해냈다. 그 생각이 뇌를 스쳤습니다. 72세 노인이 사기단에게 핵심 추적기를 성공적으로 부착한 것입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준영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래, 괜찮다. 좋습니다. 이제 차로 돌아가세요. 재호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다리가 여전히 떨렸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오니
주변은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쇼핑객들, 일상적인 오후, 아무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재호는 차가 주차되어 있는 쪽으로 걸어 차에 올랐습니다. 핸들을 잡고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잘하셨습니다. 준영의 목소리가 무선 통신기에서 들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추적을 시작합니다. 지휘소로 와주세요. 그래, 알았다. 재호는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후진 거울에는 여전히 팀원들이 보였습니다. 은폐된 차들에서 보안 담당자를 따라가려고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지휘소로 향하는 길,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취감과 기대감만 남아 있었습니다. 오후 3시 50분 사이버 수사대 임시 지휘소, 강남역 근처 한 건물 2층. 준영은 여러 개의 모니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GPS 신호가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현관이 열리고 재호가 들어섰습니다. 아버지, 오셨어요? 준영이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응. 너무 떨린다. 재호가 대답했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어요. 어떻게 그 순간에 그런 기질을 발휘하셨어요? 내가 잘한 거니? 그럼요. 이제 그 놈들을 몽땅 잡아들이는 일만 남았어요. 준영이 재호를 모니터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화면에는 여러 개의 GPS 신호가 떠 있었습니다. 빨간 점 하나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 빨간 점이 전달책입니다. 아버지가 부착하신 GPS예요. 재호는 화면을 봤습니다. 자신이 부착한 추적기가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번 대상 서초구 방배동 진입. 팀원의 목소리가 무선 통신기에서 들렸습니다. 추적거리 유지 중. 신호 감지 정상. 여러 팀원들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준영은 전술 지도를 펼쳤습니다. 아버지, 저기를 보세요. 전달책이 특정 아파트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후 4시 10분 1번 대상 정차했습니다. 팀원이 보고했습니다. 누가 나오나요? 준영이 물었습니다. 4명이 나옵니다. 1명은 매우 위협적인 분위기입니다. 그게 김 팀장이겠네요. 준영의 얼굴이 긴장으로 굳었습니다. 드론 카메라 영상이 모니터에 떠올랐습니다. 아파트 단지 앞 전달책과 4명의 남자가 만났습니다. 그 중 한 명은 확실히 달랐습니다. 명령하는 자세, 당당한 걸음. 나머지들은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 남자가 재호가 중얼거렸습니다. 네, 그 남자입니다. 준영이 대답했습니다. 화면 속 그 남자가 물었습니다. 돈은? 네, 5천만 원 수거했습니다. 좋아. 이제 오늘 저녁까지 3건 더 마무리한다. 재호는 화면을 봤습니다. 자신과 같은 처지의 다른 피해자들이 더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버지, 보세요. 이 조직이 얼마나 큰지. 준영이 말했습니다. 준영아, 저 남자가 정말 나쁜 놈이네. 네, 57건, 50억 원. 그리고 자살한 피해자들. 준영이 무선 통신기를 들었습니다. 모든 팀, 지금입니다. 동시에 체포 시작하세요. 화면이 갑자기 요동쳤습니다. 경찰차들이 나타났습니다.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손들어! 움직이지 마! 경찰의 목소리였습니다. 김 팀장이 몸을 날렸습니다. 가방을 꼭 쥔 채 달아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뒤에서 잡았습니다. 김 팀장이 발버둥 쳤습니다. 몸을 비틀고 팔을 휘두르며 내가 누군지 알아? 절망적인 고함이었습니다. 당신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수장입니다. 체포합니다. 경찰이 수갑을 채웠습니다. 전달책도 거의 동시에 경찰에게 체포되었습니다.
준영의 팀원들이 증거물을 수거했습니다. 오후 5시 50분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 사무실. 김 팀장은 신문 테이블에 앉혀 있었습니다. 옷은 흐트러져 있었고 표정은 처참했습니다. 준영은 재호와 함께 신문실 옆에 관찰실에 있었습니다. 당신의 조직이 지난 3개월간 몇 명의 피해자를 냈는지 알아? 수사관이 물었습니다. 모릅니다. 57명이야. 피해액 50억 원. 수사관이 GPS 추적기를 테이블에 놨습니다. 그리고 널 잡게 해준 이것이 있었지? 이건 72세 노인이 부착한 GPS야. 화면 너머로 재호는 자신이 부착했던 도구를 봤습니다. 작은 기계. 하지만 엄청난 힘을 가진 기계. 오후 6시 30분 경찰서 면회실. 문이 열렸습니다. 김 팀장이 경찰에 이끌려 나왔습니다. 재호와 준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 팀장의 눈이 재호를 포착했습니다. 당신이 중얼거렸습니다. 네, 나입니다. 재호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나를 속였습니다. 내 명예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재호가 준영을 바라봤습니다. 내 명예는 내가 지켜냈습니다. 준영이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잘하셨습니다. 재호는 김 팀장의 눈을 봤습니다. 절망과 분노가 섞인 눈. 당신은 나를 속였지만 나는 나를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지켜냈어요. 재호는 당당한 눈으로 김 팀장을 끝까지 바라봤습니다. 72세 노인의 명예가 드디어 되찾아졌습니다. 사건이 있은 지 2주. 서울시 강남구 시니어 복지센터. 재호는 앞에 앉은 50명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당했습니다. 재호가 말했습니다. 먼저 의심하세요. 낯선 전화가 오면 그게 정부기관이든 은행이든 무조건 의심하세요. 정부는 절대 전화로 자금 세탁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절대입니다.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번째, 확인하세요. 그 전화가 진짜라고 생각된다면 직접 은행 창구에 가서 물어보세요. 전화는 절대 확인 수단이 아닙니다. 재호가 앞으로 나갔습니다. 세 번째, 말하세요. 가족에게 먼저 이야기하세요. 저는 명예심 때문에 아내한테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처음부터 알아챘어요.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이 첫 번째 방어막입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제발 알아주세요. 우리의 나이가 약점이 아닙니다. 우리는 60년 이상을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 경험이 우리의 힘입니다. 사기꾼들은 그 경험을 약점으로 만들려고 하지만 우리가 깨어있으면 그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재호의 눈이 빨갛게 변했습니다. 당신이 당한 것이 수치가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도, 대학 나온 사람도, 경험 많은 사람도 당합니다. 저는 우체국에서 40년을 일했습니다. 하지만 당했습니다. 그것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깨어나는 신호입니다. 마지막 문장을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움직이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강의가 끝났습니다. 할머니들이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해가 어둑해져가는 시간. 재호는 창가에 앉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72세 노인이 사기단을 잡았다. 민숙이 거실에 들어섰습니다. 남편 옆에 조용히 앉았고 재호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약하지 않아. 우리에게는 삶의 지혜가 있잖아. 민숙이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재호는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약하다고 생각한다. 나이가 많으면 약하다고, 쉽게 속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에게는 오랜 삶의 경험이 있다. 우리에게는 지혜가 있다. 그 지혜로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재호는 목소리를 내어 말했습니다. 내 나이가 내 약점이 아니라 내 힘이 되었어. 우리 모두가 그럴 수 있어. 우리는 여전히 강해. 우리는 여전히 할 수 있어. 우리 세대는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혜가 있고 경험이 있고 그것으로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재호가 해낸 것처럼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낯선 전화가 오면 의심하세요. 확인하세요. 그리고 가족에게 말하세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같은 상황에 처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구독도 부탁드려요.